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제가 이게 급하게 이 밤에 인스타를 이렇게 입도 아픈데 킨 이유는 제 기사가 떴기 때문입니다. 그 주가 조작단 뭐 이런 그 방송 이거 혹시 들리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킨 건 역시나 기자분들을 믿을 수가 없고 기사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지금 영상을 라이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임창정 씨 사건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제가 사건 정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JTBC에서 보도된 임창정 씨의 권유로 A씨가 투자를 권유받아서 투자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임창정 씨는 저한테 절대 한 번도 투자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저는 그리고 제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정황을 순서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에 오류가 있으면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기억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기자님들, 모든 매체들 이거 꼭 봐주세요. 제가 제 라이브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자님들이 억지로 쓰는 기사, 그리고 기사의 그 높은 구독률과 그리고 높은 클릭수를 위해서 자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제목을 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쯤에 최씨성을 가진 어떤 여자를 통해서 그 최씨성을 가진 사람이 저하고 잘 아는 지인입니다. 근데 저는 몇 년간 음반 회사에 계약돼 있지 않고 혼자서 행사를 하러 다니고 혼자 방송을 하러 다니는 걸 알고 있었던 차에 그 언니는 제가 혼자 일하러 다니는 게 안타깝고 본인이 또 교회에 다니시는데 교회 갔다 나오는데 내 노래를 듣고 내가 혜경이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전속 회사를 알아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자기 조카 사이가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아주 좋은 것 같으니 한번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사람을 만났고 그리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보니까 회사가 너무 번듯하고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이 회사를 데리고 가기 전에 계속 그 언니하고 몇 번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기록에 살펴보면 너에게 계약금을 줄 건데 그 계약금을 주는 조건은 그 회사에 그 돈을 맡겨야 된대. 그래서 어차피 요즘 음반 시장도 어려운데 아이돌 빼고 어차피 나는 뭐 계약금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회사만 좋다면 그래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조건이었겠죠. 그거는 그 최시성을 가진 언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주면은 너는 그 돈을 거기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1억을 그럼 어떤 명목으로 주는지를 대해서 자기가 좀 생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 회사는 행사가 정말 많대요. 1년에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1억이라는 돈을 받으면서 그 행사비를 네가 거기 가서 행사장에서 노래하면서 까는 조건으로. 좋잖아요. 네. 1억을 받고 나는 그러니까 행사비를 미리 받는 거죠. 행사비 한 회당 얼마씩 책정해서 행사 몇 번 해주는 조건으로 그 돈을 받기로 한 거예요. 대신 그 돈을 받을 때 자기네 회사에 넣어줘야 된다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조건인 줄 알고 이제 전속계약 회사 미팅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간 곳이 삼성동에 있는 숨TV였더라고요. 네. 지금 저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제가 그런 거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안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순 대표에 갔는데 계약서를 최수자 대표가 만들어 왔고, 그리고 안정진 대표라고 그 회사의 대표랑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전속회사는 자기네 회사가 돈이 많아서 임창정 씨네 회사 지분을 살 건데 임창정 씨가 대표로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창정 씨를 너무 좋아하고 창정 씨를 너무 믿고 창정 씨가 나보다 인기도 있고 방송도 많이 하고 음악적인 면도 좋고 그러니까 이 회사에 임창정 씨가 들어오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계약 전에 또 창정 씨가 들어온다는 걸 회사에서 계속 어필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계약은 일단은 이렇게 해놓지만 추후에 법인이 설립이 되고 음반 법인이 설립되면 그쪽으로 이관하면 됩니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계약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임창정 씨와 그 사람들, 라 회장, 그리고 안정진 대표, 임창정 회사의, 식구들, 그리고, 와이프, 이렇게 해서 같이 밥을 먹고, 회사에 올라갔죠. 그리고 계약 조건이, 그 돈을 미리 받는 대신 자기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줄 알고 핸드폰을 만들어줬습니다. 핸드폰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신이 뭐예요? 그랬더니, 여신이 돈 빌리는 거라 그래서 저는 절대, 제 인생에 절대, 돈 안 빌립니다. 그리고 여기, 절대 저한테는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이 회사에서 그냥 주는 돈 그것만 가지고 그냥 관리하시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핸드폰에다가 앱을 다운받아줬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는데, 앱을 다운받아줬는데, 그 앱이, 내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은행이나 뭐 거래 이런 게 다 나오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돈이 얼마인 통장에, 이거 보면, 난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거 누나 명의로 하는 거고, 누나 명의 핸드폰이고, 그러니까 아무도 누가 돈 안 뺏어간다고 이래서, 그러냐고. 그렇게 하고 이제 무슨 앱인가를 깔아줬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포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만이 저는 그 돈이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어차피 행사를 해서 갚아야 되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했고, 전속 계약금 쪽이면서도 갚아야 되는 명목이기도 하지만 또 그 언니의 조카 사이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안 갚아도 되게끔 내가 정리해줄 테니까 나만 믿고 있어. 이랬기 때문에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포에 가끔 눌러보면 돈이 뭐 올라가고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같은 금액을 유지하다가 어떨 때는 올라가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돈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 되게 잘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싶어서 제가 행사에서 행사비로 받은 돈 500, 어떤 날은 800, 어떤 날은 1000, 어떤 날은 2000에서 총 4000을 넣었습니다. 넣을 때마다 저는 최수자 대표한테 얘기를 했죠. 언니 저도 돈 불릴 줄 잘 모르는데 이 돈 통장에 넣어봤자 이자도 안 오르니까 여기다 그냥 맡길까 봐요. 돈 되게 잘 불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준 전속계약금 1억보다는 제 돈 4천이 더 중요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는 돈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끔씩 살펴봤는데 잘 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제 갑자기 한번 눌러보니까 돈이 떨어지길래 근데 떨어지는 게 뭐 조금이 아니라 거의 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대표, 안 대표한테, 안 대표님 회사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죠? 카톡도 안 읽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지인한테 전화했더니, 누나 모르셨어요? 어제 난리 났었어요. 어제 난리 났었어요. 모르셨어요? 뭘? 이거 뭐가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매도해야 된다는 거에서, 매도가 뭐예요? 했더니 주식을 팔아야 된대요. 저는 비번도 모르고 그리고 그때 다른 촬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정말 멘붕이었습니다.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그 사람도 얘기했습니다. 손 쓸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그 와중에 촬영하는 짬짬에 그 투자회사 전화 그 증권회사 주식회사에 전화해서 비밀번호도 다시 설정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그 안내원이 알려주는 대로 비밀번호도 설정하고 그리고 계좌번호 안정진 대표가 내가 계좌번호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계좌번호를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제가 돈을 보내면서 그때서야 안정진 대표 나 행사에서 돈 버는 거 여기다 맡기려고 계좌번호 좀 알려줘 했던 그 카톡이 기억이 나서 막 돌려가지고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그래서 비밀번호도 재설정하고 그리고 그 안내원하고 막 싸웠습니다. 여기에는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찍히는데 왜 이 돈을 제가 못 빼놔요? 그랬더니 그 주식에 걸어놨기 때문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흘렀는데 그 와중에 당연히 저는 저의 전속회사 대표가 될 거고 그 대표하고 미팅도 했고 전화통화도 했기 때문에 임창정 씨 대표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동생은 옛날부터 저를 알고 있던 동생이고 전화통화도 했고 계약을 이제
이 법인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속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고 해서 미팅도 했고, 다시 계약을 할 땐 조건도 이렇게 세부 사항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해서 미팅을 했던 차라서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 무슨 일 있냐고, 이게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들 지금 JTBC 인터뷰하고 있으니까 누나도 전화하라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변정수 건으로 뭐 3억 투자한 거 있나요? 하고 기자가 연락 왔는데, 나는 그때는 난 주식을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주식 투자 같은 거 안 하고 저 변정수 언니 몰라요 이랬는데, 그 변정수라는 사람은 변정수 언니가 아니라 그 회사 간부 이름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서 연락이 왔구나. 그러면 나도 전화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전화를 해서 막 정신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인터뷰한 거를 잘 편집해가지고 오해 살만하게 좋게 내보냈더라고요. JTBC에서. 제가 한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당연히 내가 전속해야 될 전속 회사의 대표가 임창정으로 온다니 너무 좋고, 제가 그 A씨 인터뷰한 거 JTBC 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나는 창정씨 좋아하니까 창정씨 믿고 한 건데, 저는 거기서 한 건데는 투자가 아니라 계약을 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전속 계약을 한 거고요. 투자 얘기도 창정씨랑은 나눠본 적이 없고, 저는 지금도 그 회사에 저는 절대 투자하지 않았어요. 4천만 원 투자한 게 맞아요. 돈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 되게 잘하는 사람이네 하고 500, 1000 뭐 이렇게 조금씩 투자를 했죠. 네. 근데 그 1억 원은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계약금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행사를 해서 까내야 되는 빚 같은 돈이었고, 어차피 저한테는 그 돈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돈이 아닌 거에 대해서 저는 신경을 쓰지 않은 거죠. 제가 신경 썼던 건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제 4천만 원이 없어질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기 때문에 전화를 했던 거고요. 네,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실명이 밝혀진 이유는 창정씨가 뭐 진짜 꼭두새벽같이 아침 일찍 전화했더라고요. 혜경씨, 내가 언제 투자하라고 했냐고. 아니, 절대. 그래서 제 마음에 제가 좋아했던 한 가수, 저랑 같이 일했던 한 동료 가수가 나 때문에 억울하게 된 것 때문에 제가 제 실명이 밝혀지는 게 싫어서 전화통화도 기자들이 그렇게 전화 오고 그래도 전화 안 받고 어떠한 유튜버한테 해명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임창정 씨 측에서 박혜경이라고 얘기해서 자기 그 억울함을 밝히려고 이렇게 기사를 냈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창정 씨는 저한테 투자 얘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정 씨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회사와 전속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만났고, 그들이 제시한 전속금은 1억이었지만 그 1억은 자기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조건을 따른 거고요. 그 조건을 따르는 과정에서 뭐 핸드폰을 만들어주고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한 거고요. 앱도 그 사람이 깔아줘서 한 거고요. 가끔 다만히 확인한 것은 확인해 보라는 톡도 가끔 하고, 누나 즐거울 거예요. 돈이 불어나니까. 그래서 실제로 돈이 잘 불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신기하다. 이 사람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네? 이러고 있다가 제가 일한 돈도 여기에 맡겨야 되겠다는 결심이 쓴 겁니다. 그게 주가 조작이라 사기라고 제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투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제 4천만 원을 그냥 저는 맡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자산운용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가 돈 관리해주고 이 사람도 관리해주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관리해준다니까 내 거 4천만 원은 적은 돈인데도 관리해주는 게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맡긴 거고 이런 사단이 난 거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밝히고 싶은 건, 창정 씨는 저한테 투자하라는 걸 권유한 적도 없고 우리는 투자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 돈 1억을 투자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회사가 몇 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최수자 대표의 얘기를 듣고 그 조카 사이랑 전속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임창정 씨가 이 음반 전속 회사 자기들이 지분을 사서 같이 할 거라는 말을 듣고 좋았을 뿐이고, 그리고 계약을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이관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관하려고 임창정 씨 회사 대표랑 만나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대표도 안정진 씨가 전화번호를 줬기 때문에 만나서 미팅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돈이 거의 진짜 없어지니까 여기저기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 임창정 씨 대표가 JTBC랑 우리 인터뷰하고 있으니까
누나도 인터뷰하세요. 지금 뭐 우리도 지금 해명하고 있어요. 이래서 저는 그 기자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우왕좌왕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짜집기라는 표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게 썼죠. 그게 모든 기자들의 논리입니다. 네, 그리고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녹취하는지도 모르고 막 어떻게 된 거예요? 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녹취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제가 막 따져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고소하고 싶다고 JTBC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이게 사건화가 되면 제가 다 밝힐 거고요. 당한 거죠, 저도. 예. 저도 당한 겁니다. 당한 거고요. 이번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너무, 우습습니다. 너무 무지해서 당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어찌 보면 그냥 차라리 때를 써서라도, 아니야, 나 그 1억 나 줘. 그냥 내가 어차피 행사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골프장 행사도 있고 자기 회원들 행사도 있고 실제 저도 그런 행사를 가수 할 때 많이 다녔으니까요. 무슨 증권회사, 무슨 은행, 뭐 VVIP 골프 그런 데 가서 행사에서 노래하거든요. 가수들. 네, 뭐 해외에서도 뭐 가수 6명씩 가서 행사하고 하니까 그런 거면은 내가 그렇게 해서 했는 건데 그때도 제가 욕심이 있고 정말 그랬더라면 저 그 돈 주세요 했을 텐데 그 조건이라니까 그래 그럼 조건인데 뭐 나는 그 돈 어차피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알았어. 이렇게 하고 조건을 허락한 건데 그게 이렇게 와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알지만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제가 그렇게 막 쉽게 투자하고 막 쉽게 어디다 주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크게 돈을 잃어본 사람이라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제가. 그치만 저는 음반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활동을 하고 싶었던 욕심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리고 TV도 그 회사가 TV도 갖고 있고 웹툰 회사도 샀고 영화사도 샀다고 최수자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있으면 나 방송도 잘할 수 있고 좋은 음악도 할 수 있고 받쳐줄 수 있으니까 음악을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오케이 1억 그냥 뭐 있어도 그래 없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그런 조건을 허락한 겁니다. 네. 자, 애경님 무슨 일이라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영상 보시면 알겠습니다. 모든 기자님들 그리고 제가 연락한 그 유튜브 이진우 기자님도 이거 듣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임창정 씨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임창정 씨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임창정 씨가 그들과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고요. 저한테 투자 제안을 한 적이 절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투자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에게 투자한 적이 없고요. 그냥 전속계약 조건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냥 받은 돈 1억을 그대로 맡긴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억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제가 행사에서 번 돈 조금씩 맡겼을 뿐입니다. 저는 투자라는 단어도 참 불편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회사가 그런 회사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뭐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피해자라기보다 무지해서 잘 따져보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게 참 그렇습니다. 예.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피해본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피해자라는 말을 감히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기껏해야 4천만 원 정도니까요. 네. 그 4천만 원은 저한테 너무너무나도 피 같은 돈인데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맡겼다가 이렇게 되니까는 네, 너무 네, 힘들었죠. 근데 기자들이나 뉴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연예인을 끌어들여서 이 사건을 크게 하고 싶으니까 JTBC도 전화를 한 것 같고요. 왜냐면 상황을 잘 살펴보지 않고, 예. 그리고, 창정 씨는, 내가 그렇게 인터뷰하지도 않았는데, 막 두서없이 인터뷰한 거가 기사에 나갔는데, 제목이 그렇게 딱 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억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라이프를 켰습니다. 창정 씨는 저한테 투자하라고 권유한 적도 없고, 우리는 투자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전속계약.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임창정 씨가 훨씬 인기도 많고 대중적인 지지를 받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가진 가수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한 전속 회사의 대표이고 가수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가 전속을 할 때 임창정 씨가 여기에 합류한다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계약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계약한 회사니까 밥 한 번 먹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저한테 계약한 조건이, 그 회사의 조건이 1억을 주지만 1억을 자기한테 맡겨야 된다는 그 조건이고, 그 조건 얘기는 안정진 대표나 라 대표한테 들은 게 아니라 최수자 대표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계약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너 돈 불려준대, 이렇게. 네,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저의 솔직한 마음은 그 돈은 제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면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다시 계약을 할 거기 때문에 임창정 씨랑 임창정 씨네 회사랑 전속 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고, 그리고 최수자 대표를 저는 믿었고, 최수자 대표의 가족 안정진 대표가 조카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무슨 일 있으면 다 해결해 주지, 내 가족이니까 편하니까 여기로 하자고 해서 계약한 것도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하면서 계약을 한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돈을 보내줘서 바로 그냥 핸드폰 만들어서 하라는 대로 했고요. 계좌번호도 기억이 안 나서 제가 행사에서 돈이 진짜 잘 불어나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도 되게 똑똑하다, 천재인가 봐, 완전 천재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행사비로 번 돈을 보내려고 하니 계좌번호를 몰라서 그 안 대표에게 카톡을 해서 나 계좌번호도 몰라, 글쎄 계좌번호 좀 보내줘 이렇게 해가지고 계좌번호 받아서 그때 돈 넣은 게 이제 조금씩 넣은 게 4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계좌 비밀번호는 어젠가 그젠가 예, 그 터지고 난 다음 날인가 다음 날 그 한국 뭐 그 투자 거기 앱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 그 전화번호를 알려줘갖고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라는 데서 계좌 설정도 다시 하고, 그래서 이제 매도라는 걸 걸어놨지만 뭐 여러분 알지만 다 뭐 없어졌죠. 네, 저는 이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뭐 순수하다고 누가 댓글을 다셨는데 그런 거는 저를 좋아하고 예뻐해주기 때문이고요. 저는 무지했고요. 두 번째, 조금 더 침착했더라면 그 기자하고 인터뷰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원망처럼 그 임창정 회사 대표에게 얘기해서 왜 나한테 전화라고 했어? 안 그랬으면 나 전화 안 했을 텐데. 그리고 그 기자에게도 많이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냐고. 그랬는데 이제 뭐 기사 제목을 바꿔주겠다 해서 기사 제목도 바꿨지만 이미 일파만파로 퍼진 걸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악의적으로 그런 기사 제목을 낼 수가 있습니까? 막 따져 물었는데 이미 늦었죠, 뭐. 예. 그리고 저는 4천만 원이니까 금액이 적어서 별로 의심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순수한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뭘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모르죠. 예. 그냥 저는 그냥 가족 관계라고도 아무튼 그렇게 그냥 모든 기자들이 죄송하지만 싫습니다. 네. 어떻게 예전부터 그렇고 제가 인터뷰한 내용은 그냥 대충 싣고 제목을 그렇게 클릭수가 많게 하려고 자극적인 제목들을 그렇게 다시나요? 아무리 생리가 그렇다 해도. 그렇게 해서 제가 카톡으로도 보냈어요. 창정 씨하고 저하고 동료인데 창정 씨가 어떻게 됐든 그들과 뭐가 됐든 난 잘 모르겠지만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해서 제가 창정 씨한테 피해를 끼치고 제가 어떻게 삽니까? 난 그분을 너무 이해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저한테 이렇게 꼭두 새벽까지 전화했겠냐고. 화가 나니까 명예훼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임창정 씨가. 그래서 명예훼손 하면 제가 다 구절절 얘기하겠다고, 저는 절대 그런 걸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 다 들어와서 제발 이거 보고 봐주세요. 저는 임창정 씨한테 어떠한 투자 권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전속 계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맡기는 게. 그래서 맡긴 거고요. 맡기면서 뭐 이런 각종 앱들, 제 주변 사람들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이런 컴퓨터나 핸드폰에 이런 거 잘 무지한지.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아준 게 인포라는 사실도 어제 그제 뭐 인포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였더군요. 그걸 보니까 돈이 올라가니까 나 소개시켜준 그 최씨성을 가진 그 언니에게 언니 나도 돈 번 거 여기다 다 맡길까 봐요. 여기 사람들 되게 잘해요. 해서
돈 벌어서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800만 원씩, 2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보내준 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돈은 4천이죠. 하지만 저는 그게 주가 조작자들이 하는 뭐 지금 그 사람들 주가 조작자인지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뭐 무슨 통정 거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예, 저는 전혀 모르죠. 예, 그리고 저는 정말 저희 가족, 저희 엄마,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명이 거론되기 쉽지 않아서 절대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고 했는데 창정 씨가 정말 억울하니까 그냥 예, 제 이름을 얘기했나 봐요. 그냥 창정 씨 측근에서, 예, 측에서, 예, 박혜경 씨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다시 한번 밝히지만 저는 절대 임창정 씨한테 투자를 받은 적이 없고 우리 둘은 투자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 회사에서 만든 전속 회사, 예, 전속 가수가 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전속 가수가 되면 임창정 씨가 수장이 될 거고 임창정 씨 회사의 지분을 샀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속 계약을 이번에는 이렇게 해놓고 그쪽으로 이관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뭐 억측 기사 제가 어떤 기사하고 인터뷰를 하면 또 이상하게 기사가 날까봐 제 라이브를 켠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만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